40대 후반의 가장이 정말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이분 정말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살려는 생각이 단 1도 없었었는데 최근에 많이 고민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분 사연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도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살 생각이 단 1도 없이 살다가 40대 후반이 돼서 지금은 사야 되지 않느냐 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일 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표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매일 뵙고 있습니다. 저는 47세이고요. 고2 외동딸이 한 명 있는 외벌이 무주택 가장으로서 서울 중구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구독자 김모 씨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구독자 댓글 소개해 주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영상을 보고 저도 정말 조언 한번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상담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댓글로 사연을 남겼다가 제 아이디랑 댓글이 박제돼서 두고두고 욕먹을까봐 겁이 나서 메일로 드리니 아래 내용을 좀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욕먹을 각오를 하고 메일을 주셨는지 내용을 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올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많아서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올해 입학생이 약 42만 명이었고 내년부터는 37만 명, 34만 명, 31만 명으로 3년간 3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접어듭니다. 맞습니다. 이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겁니다. 또 2040년까지 20대에서 50대 연령 가구 수가 300만 가구 감소할 것에 반해서 60대 이상 가구는 500만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의 이 내용도 여러 예측이 맞는 예측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70% 정도가 월 7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해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은 부은대로 다 못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연금이다 라고 하는 비아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받을 나이보다 더 앞당겨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서 지금은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의 메일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 있는 집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늘어날 500만 가구 중에 주택 보유 가구를 보수적으로 대충 50%로 가정하고 그 중에 연금 등으로 생활 유지가 안 되어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가구도 보수적으로 그 중에 한 40%만 잡아도 향후 17년 동안 약 100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6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전체 가구 중에 61%,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39%란 얘기죠. 그 중에 주택 점유율을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하죠. 자가 점유율이 58%입니다. 내 집을 세를 준 경우가 42%라는 얘기거든요. 수도권의 경우는 50%, 지방광역시는 한 60% 정도 자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메일을 소개하면서 계속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락은 있을 수가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을 보면 정말 선호하는 지역 몇몇 곳을 제외하면 구축의 가격은 내리고 신축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요거 사실 맞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버블 꺼지고 난 뒤에 크게 반등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도쿄의 외곽 지역의 경우는 멀쩡한 집이 빈집인 경우도 아주 허다하게 많거든요. 자, 계속해서 메일을 보겠습니다. 지역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기존 집들은 중고차처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2030년 이후에는 고령화 영향으로 지금의 잠재 성장률 2.5%로 가정 시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까지 추락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올해 성장률이 1.4%로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하에서 앞으로 2033년 이후에 과연 집값만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왜 2033년이냐고 하면 제가 지금 5, 6억 정도를 융자받아서 집을 사고 열심히 갚고 나면 제 나이가 57세 때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5, 6억 대출을 받아서 10년 안에 갚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인으로서는 대단한 계획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M2의 증가가 최대 변수일 것 같긴 한데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될 테고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만큼 집값도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분요, 경제 상식이 보통이 아닌 분이십니다. M2를 소환했거든요. 여기에서 M2가 뭐냐면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화량을 나타내는 통화 지표의 표시인데요. M2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단기적으로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통장에 든 돈, 적금 든 돈, 이런 모든 돈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M1, M2, M3를 다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M2,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변수일 것 같다. 그래서 시장 경제상 돈이 돌게 만들려면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지금 사야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를 한다 하면 물가는 오릅니다. 미국 CPI 지수를 보면 M2 통화량과 비례해서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통화량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실물 자산이 상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20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통화량 증가였다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받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대출을 받아서 다들 뭐 했냐?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아파트, 건물,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을 막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폭등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계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분 메일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상승률은 향후 90년대생들의 매수가 대부분 끝나는 203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분의 이 이야기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더 이상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분의 이야기 맞는 분석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현재는 얼마 안 되는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주식 60%, 한국과 유럽 주식 각각 15%, 그리고 일본 주식 10% 정도 보유 중이고, 다행히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이분은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정말 돈도 많이 벌어도 받고 또 많이 잃어도 본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승자 없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라도 집값이 조금 내려가면 매수를 해야 할까요? 40, 50평대라면 말도 안 하겠지만 20평대 아파트를 10억이 넘는 가격에 대출을 끼고 구입해서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다 갚으면 60을 바라볼 텐데, 그리고 2033년 이후에 제가 산 집을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확신이 도저히 안서 주택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느냐? 10년 이후 15년 정도 되면은 이 문제가 아마 크게 대두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싼 아파트를 받아줄 경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보다 사실 급한 게 인구 정책입니다. 아니, 집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는데. 이분 메일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 나이 먹도록 왜 진작 집 안 사고 뭐 했냐고요? 외국에서 살다가 2014년에 서울로 발령받고 들어와서 한 3년에서 5년 있다가 다시 본사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잘리지 않는 한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 같아 슬슬 정착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만약에 잘릴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더더욱 주택 구입을 못하겠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어릴 때는 지금보다 벌이도 별로였고요. 버는 족족 쓸 생각만 하느라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은 일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아오다가 40이 넘어 회사 옆에 동료가 오전에 통지받고 오후에 짐 싸는 걸 몇 번 목격하고 나서는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 병이 조금 호전되어 몇 년 전부터는 생활비를 빼고 1년에 남는 여윳돈 4, 5천 정도를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요. 제가 웃은 이유는 몰빵이란 단어가 웃겨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라도 부동산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까요? 주저리 장황하게 죄송합니다. 어드바이스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도 이분 대단하십니다. 1년에 생활비를 빼고 한 4, 5천 정도가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요즘 같은 그 하락장에 손해를 안 보셨다는 것만 해도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주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집은요, 언젠가는 꼭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언제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럼 집은 언제 사느냐? 대체적으로 저는 요즘 그런 말 합니다. 25년 이후에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번에 하락은 폭락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장기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계부채 폭탄이 빵 터진다 라고 하면 폭락도 만연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 좀 올랐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사지 마시고요, 금리 많이 주는 저축을 하고 계시다가 총알을 모아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곧 조만간 큰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냥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 보니까 제 영상을 대충 보신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메일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배운 사람이 정말 더 욕심쟁이다. 그 말이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배운 사람들이요, 남의 지식 이야기를 할 때 귀를 정말 잘 기울인답니다. 더 배울 게 없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을 살 준비를 지금부터 표영호TV를 보시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집을 사실 거라면 고가의 집을 사는 것보다 좀 더 저가에 저렴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저렴하게 사야 대출의 양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빚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표영호TV 구독하시는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시고 계속 보시는 분들 있다면 유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설정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영호TV 보시는 모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